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에 종목 상담 고민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최창윤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단 네. 코스피가 수급 부진 속에 2,460마저 내주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네.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 좀 약세였는데 그나마 좀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제장과는 좀 다르게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이 나왔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조금 수익이 좀 났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수익이 조금 안 나셨다면 포트폴리오의 계좌에 일정 종목이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오늘도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달 다음 달 초에 있을 MSCI 중국 A주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곤 하죠. 그런 와중에서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런 미국 기업들의 대북 민간 투자 허용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남북 경협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초강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의 제약바이오주에 좀 약간 호재성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게 MSCI가 정기적으로 약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 관련 펀드에 대해 가지고 비중 조절을 이렇게 하는데 비중이 확대된 종목, 비중이 축소된 종목 이렇게 있는데 비중 확대된 종목이 더 많거든요. 네. 거기에 제약바이오주 종목이 총 5종목 중에 3종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를 좀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비관적으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열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될까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초강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남북 경협주들 일정 부분 비중을 줄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초강세였던 추가적인 이유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관련 뉴스도 어제 있었지만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그런 미국 기업들의 대북 민간 투자 허용 이런 가능성 때문에 보다 더 앞으로 남북 경협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 기업들의 대북한에 대한 민간 투자 허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 미국 기업들을 북한의 경제 건설을 지원하는데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미국 기업들을 쓰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북한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는 중국인데 중국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도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뒤늦게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얼마나 큰 참여가 나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남북 경협주들 추가적인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다면 한 차례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남북 경협주들 좀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갖고 가자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실적 시즌도 이제 좀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포인트 어디에 두고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미증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뿐만이 아니고 미증시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증시는 현재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된 그런 측면은 아니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 동향에서도 봤듯이 연준 위원 중에 일부가 또 매파적 발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올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있다고 하죠.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는 좀 매파적인 성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증시는 금리 인상 가속 우려는 앞으로도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신호만 강하게 나타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만 올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경기 회복 지표만, 경제 지표만 잘 받쳐준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는 이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예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주가도 반영하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간다는 그런 점을 본다면은 경기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나올 경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내일 있을 미국 4월 소매 판매 지표도 하나의 그 중요한 그런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와중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악재거든요. 네. 근데 경제 관련 지표가 받쳐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면은 앞으로 미 증시의 그 제조업 지표도 내일 또 발표되는데 앞으로 경제 지표들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표들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공감 토크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오전장 혼조로 마감한 뒤에 오후장에 들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 증시는 0.48% 상승한 3,1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증시는 0.66% 상승한 1,74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을 달군 뉴스가 있었죠. MSCI EM 지수에 편입되는 A주 종목의 리스트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총 234개 종목으로 공식적으로는 6월 1일에 이제 편입될 예정이고요. 234개 종목들의 시가총액 2.5%가 6월 1일에 이제 공식 편입이 되고 나머지 2.5%는 9월에 추가 편입이 되면서 총 5%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시총 기준으로는 은행 섹터의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고요. 뒤를 이어서 비은행 금융, 식음료 섹터가 두 번째, 세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주 섹터를 비롯한 식음료 섹터의 주가가 지난해 워낙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조정을 받았지만 그 MSCI EM 지수 편입 이슈로부터 5월부터 점차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편입 예상 종목들의 매수 금액 중에서 스타커넥트를 통해 유입된 자금 비중이 올 5월에는 85%로 지난해 하반기 62% 대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칭다오 맥주나 충칭 맥주 같은 맥주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맥주 제조업체들이 이제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맥주 기업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항공과 중국 자동차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4월 판매량이 YOY 11.5%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전체적인 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4월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4월 수출이 개선되면서 제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한 공업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는 3월 증가율 대비 1%포인트 개선된 모습이고요. 하지만 고정자산 투자율 증가율은 7%로 다소 하락을 하였지만 민간 투자는 8.4% 증가한 강세를 보였고요.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에도 9.4%로 전월 대비 둔화되었지만 온라인 판매는 오히려 31.2% 증가하면서 올 2분기에도 중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콩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MSCI 중국 A주 편입과 MSCI 한국 비중 조절의 영향은 어떨까요?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지수 편입이 발표되면서 중국 증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과 함께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A주의 편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반적으로 일단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요 며칠 사이에 MSCI 관련해서 계속 악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는데 며칠이었는데 오늘은 MSCI 관련 호재가 나온 날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MSCI 중국 A주가 새로 이렇게 MSCI에 편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관련 증시에서 비중이 좀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할 것이다. 뭐 그렇게 흐름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악재였는데 오늘은 MSCI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데 오늘 한국 시장에 관련 한국 관련 펀드에 대해 가지고 비중 확대 종목이 한 5종목, 비중 축소 종목이 한 3종목 정도 있는데 네. 비중 확대 종목 중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한 3종목 정도 들어간 점이 오늘 중소형주들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MSCI의 그 중국 A주 편입에 따라 가지고 한국 증시의 비중 축소가 좀 나타나면서 앞으로 시장이 좀 많이 힘들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SCI 한국 관련 펀드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총 규모는 한 30조 가량 이렇게 됩니다. 30조요? 네. MSCI 한국 관련 펀드의 총 규모는 30조 가량 되는데 여기에 이번에 중국 A주가 편입이 되면서 한국 증시의 그 비중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은 0.8에서 1% 정도라고 하죠. 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이번에 중국 A주가 편입되면서 한국 증시 그 비중 축소 비중은 한 0.8에서 1%인데 30조에서 0.8에서 1%를 이렇게 대입한다면 약간 2,400억에서 3,000억 정도. 이 정도가 6월 말까지 5월 말까지 나올 수 있는 매도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천억 정도면요 사실 2, 3일 정도면 외국인들 팔고 나면 네. 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투자 심리를 많이 안 좋게 이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세는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7천억, 8천억 가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MSCI 관련 한국 펀드 총 비중 축소되는 금액은 3천억 이렇게 내외가 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추종하는 외국계 펀드가 또 있거든요. 네. 이거를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외국계 한국 관련 액티브 펀드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관련 증시에 악재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을 때 외국인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액티브형 이제 펀드가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이달 말까지 MSCI 그 한국 증시 비중이 줄어든다면은 주가가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또 들어온 그 외국인 매도 자금인 것 같아요. 즉 그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판 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팠는데 이게 실제로 주식을 판 게 아니고 공매도거든요. 공매도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관련 증시 그 펀드의 비중을 줄인다면 한 3천억 가량이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그 하락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외국인들 일시적인 액티브 자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주식은 없고 현금 가지고 있으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한 2%도 이렇게 빠지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약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외국인 그 한국 증시 비중 축소 규모는 3천억 내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방향성만 조금 외국인들이 조금 이것만 좀 바꿔준다면은 네. 곧바로 또 외국인 순매수도 들어올 수 있다. 너무 크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네. 말씀드릴게요. 화면으로 지금 종목들도 나왔는데요. 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자,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이렇게 네. 새롭게 한국 증시의 그 비중 조절이 나타난 그 종목들 보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국 증시에서 신규로 비중 확대가 되는 MSCI 관련 펀드의 종목들 보면 삼성NG, 니어링 그리고 HLB, 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편입되고 비중 축소되는 거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현대위아, SK 네트워크스가 비중 축소되는데요. 네. 과거 경험적으로 본다면은 MSCI 한국 펀드 관련 종목이 비중 확대가 나타날 때 네. 발표일부터 한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올랐고 외국인 네.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근데 실제로 편입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은 한 10일 동안은 외국인 매도세가 약간 나타나면서 주가는 좀 부진했거든요. 네.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엔지나 HLB,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관련해서 제가 과거 MSCI 한국 펀드 비중 확대가 있을 때 뭐 그 종목 중에 하나 호텔 진라를 한번 제가 예를 네. 들어서 과거 흐름이 어땠는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발표가 있고 나서 편입 결정이 있고 나서 약 한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지금 이틀 2번 연속 이렇게 나오는데 외국인 순매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네. 주가도 실제로 좋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지수 편입일 당일 이후에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 비중 확대 종목 5종목은 앞으로 한 며칠간은 한번 네. 관심 가져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MSCI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을 거다.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서 삼성전자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과거에 158만 원에 매수해서 다 매도했습니다 하시면서 앞으로 관심주로 또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삼성전자는 네. 지금 들어오신다면 네. 사신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단기적으로 예상외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일시적인 단기 상승 파동은 주고 빠질 것으로 보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개연성은 충분히 물론 네. 있습니다만 저는 길게 본다면 단기 조정의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가 무릎이다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사고 나서 며칠 안에 수익이 나야 돼. 이런 관점에서 들어오시면 네. 오히려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좀 장중에 좀 뭐 한 2% 가량 하락했지만 단기적으로 좀 반등 나올 개연성도 상당히 네. 있어 보이니까요. 뭐 그런 점 물론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단기 매매 측면에서 지금 사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네. 보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하락했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네. 좋지 않나 이렇게 관심주로 말씀드립니다. 봤을 땐 좀 긴 호흡으로 보자 네.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왜 하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고 뭐 주식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네. 지수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특별히 뭐 주가의 그 악재가 출현했거나 아니면 업황에 문제가 생겨서는 아니고 외국인들의 그런 MSCI 그 중국 A주 편입에 의한 한국 증시 비중 축소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뭐 매도 혹은 공매도 이런 영향으로 주가는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달 말까지는 이 악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조금 더 부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가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지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을 한번 주고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한번 단기 매매 측면에서 한번 주식을 사도 되지 않나. 네. 삼성전자 포함해서 단기 매매 측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사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대장주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이번엔 카카오에 대한 질문 한번 볼게요. 5%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카카오는 최근에 뭐 차트를 이렇게 약간 좀 길게 이렇게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주가가 작년에 좀 많이 오른 후로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3칸 오르고 2칸 정도 조정이 나온 구간이에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격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큰 부담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면은 옆으로 한번 횡보를 해주고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인 후에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를 개인적으로 제가 본다면은 뭐 지금 현재 11만 원 초반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11만 초반에서 네. 약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쪽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카카오를 사신다면 이 종목도 약간 좀 횡보를 할 수 있다.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개연성은 상당히 낮은데 그렇다고 곧바로 V자로 올라갈 네.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횡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은 마음 편하게 한번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횡보하고 있지만 좀 중기적으로 접근해 볼 그러면, 카카오 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LNF 한번 볼게요.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어떨까요? 2차 전지주 나쁘지 네. 않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일전에 좀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네. 좀 약간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순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좀 LNF 같이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IT 종목의 영향을 거의 업종들 흐름과 비슷하게 네. 가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의외로 IT 종목과
그 IT 중소형주들과 흐름이 이렇게 굉장히 좀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등락을 거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올랐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그런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는 좀 조정이 있었지만 성장성은 여전히 좋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온다면 적절한 매수 가격대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관심주인가요?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가요? 관심주이신 것 같아요. 네. 관심주라시면 네. 자 적정 매수가를 3등분을 했을 때. 네, 3등분을 했을 때 여기 39,900원, 네. 4만 원 정도 이탈하고 나면 한번 저가 매수 해보시는 전략이 아마 좋지 않나. 오늘 종가가 43,350원인데요. 네. 4만 원 이탈하고 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살펴봤고요. 한 분이 현대 엘리베이 짱이네요 하시면서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들 전반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자고는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남북 경협의 대장주는 네. 현대로템이라고 보거든요.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15,000원대에서 지금 4만 원을 이렇게 네. 넘어왔어요. 15,000원에서 4만 원. 어디 조그마한 개별 종목도 아니고 이제 큰 주식이 나머지 뭐 어쨌든 4만 원을 넘어왔으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패턴 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49,900원 정도가 단기 상승 파동의 고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49,900원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49,900원 딱 찍자마자 네.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고 장중에 또 왔다 갔다 등락을 이제 거쳤는데 저는 남북 경협주는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단계가 네. 아닌가. 미국 기업들의 대북 경제 지원, 지원 이런 부분들은 큰 영향은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뿐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죠. 좀 일정 부분 현재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고 관심 종목이라면 한 차례 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현대 상선은 어떨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는 질문도 나왔는데. 현대 상선도 네,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네, 될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죠. 현대 상선 같은 경우 제가 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주신가요? 현대 상선? 네, 관심주신 것 같아요. 향후 전망에 대해 여쭤보셨는데.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네. 조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추가 상승하더라도 조금 더 조정 나온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가 6,440원인데 한 5,750원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은 남북 경협주가 한번 큰 조정이 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현대 상승 기준으로 보면 5,750원 정도에서 한번 큰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선까지 봤고요. 자, 이번엔 기업은행이랑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전반적으로 요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은데 은행주는 어떤가요? 은행주도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증시 흐름이 네.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두 가지가 채권 시장과 그리고 주식 시장이 거꾸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채권 가격은 약세, 금리는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현재 시장 글로벌 금융 시장 분위기는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왜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회복되는 신호,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보험주나 은행주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되기 때문에 기업은행이나 나머지 은행주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오늘 조정이 좀 이틀 연속 조정이 좀 나왔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있으면은 저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은행주를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질문 볼게요. 네. 이것도 관심주로 올라왔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떨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인 패턴을 보면은 16,000원에서 22,000원으로 수직 상승한 후에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차적인 지지 라인이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100원 정도가 지지선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본격적으로
어제 2만 원 초반을 버티지 못하고 오늘 주가가 급락 내지는 뭐 좀 제법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현재가 19,300원이면 2만 원을 지지했다고 일시적인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비중을 내일 아침에 바로 네. 일정 부분 50%라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18,000원 초반 정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내일장에 대한 전략 들어볼 차례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그 시장 흐름을 좀 투자 심리를 좀 제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한번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그런 시점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내지는 내일 오후장 되면 한번 삼성전자가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외국인 매도세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번 제가 미리 좀 예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력주는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상승했던 바이오 제약주들은 네. 내일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보다는 상승폭은 줄 것입니다만 내일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은 내일 한 차례 더 오르면은 한번 고가 매도하는 관점에서 네. 경력주는 지금 바로 비중을 줄여주시고 제약 바이오주들은 내일 한 차례 더 오른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IT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중장기적으로 부진한 종목들이 우량주인데도 부진한 종목들이 많은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굉장히 많이 실적 대비해 가지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언제든지 IT 중소형주들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요. IT 소재 부품주가 실적이 이렇게 승장할 개연성이 있나 이렇게 IT 중소형 업황에 전반적으로 돼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브레인이 실적이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마 이게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나가면서 반도체 쪽으로 성장이 예상외로 많이 나왔고 중국 시장으로 중국 기업들에게도 납품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IT 중소형주들 많이 빠졌다면 지금 현재 관점에서 한번 실적이 괜찮다면 저가 매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키움증권의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한옥석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종목 상담은 이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께는 베가북스에서 회계사 최병철의 개미마인드 재무제표로 주식투자하라를, 스마트북스에서 주식투자자들의 지침서 주식투자 오늘부터 1위를 드립니다.